자, 오늘은 NBA 이렇게 8경기 준비해봤고요. 빨리 한번 가보시죠. 클리블랜드 대 포틀랜드, 이거 먼저 가볼게요. 이건 기본적으로 좀 배팅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이제 빅맨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름값 대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포틀랜드가 역시나 일단 수비적으로 안 좋고, 코빙턴도 요즘 안 좋잖아요. 노키치가 뭐 수비 안 되는 거 다 아시니까. 거기에 추가로 이제 포틀랜드는 결국 승리 공식이 득점이 터져야 돼요. 득점이 터져야 되는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그나마 이 주전 라인업 선수들은 다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오히려 벤치에 앤서니 사이먼스가 지난 시즌보다 좋은 야투감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득점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근데 얘가 아무리 터져봤자 안 터지면은 못 이긴다 라고 봤을 때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이게 사실 포틀랜드 쪽으로 보기도 쉽지 않은 경기인데, 어쨌든 클리블랜드도 지금 약간 선수들 갈아놓고 있어가지고 체력적인 분명 문제를 선수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뭐 3쿼터나 4쿼터 가서 좀 볼 수 있어가지고, 이게 또 포틀랜드가 공격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게 공격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경기 사실 음,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저는 이거 일단 오바 쪽 보는데 사실 어느 쪽 보든 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승패는 지금 그래도 포틀랜드 찍을 만한 상황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이번 시즌 포틀랜드가 이번 정규 시즌은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이 너무 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릴라드가 일단 원정에서는 무조건 안 터지고 시작을 하니까, 그나마 홈 경기에서는 이제 야투가 확 터지는 살아나는 날이나 그런 날들이 있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 워낙 상대는 수비적으로 뭐 괜찮은 클리블랜드다. 근데 어쨌든 포틀랜드도 사실 패배하는 경기들 보면은 대부분 경기들이 득점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데 수비가 안 돼서 져요. 지들이 넣는 것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지는 거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가 수비가 좋은데 사실 공격적으로 어느 정도로 포틀랜드를 공략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는 사실 좀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너키치가 수비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이 빅맨진을 가지고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포틀랜드도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득점을 뽑아준다고 봤을 때 218.5 기준 따지면 그래도 오바 쪽 보는 게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저 경기에는 좀 건들기 좀 쉽지 않은 경기라고 저는 봐요. 뭐 어쨌든 클리블랜드도 벤치 자원이 뭐 러브 빠져 있고, 오크로도 뭐 진작부터 빠져 있었고 쉽지 않습니다. 인디애나 대 뉴욕 닉스, 요 경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오늘 경기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제 분석상이나 뭐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오늘 경기 중에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인디애나는 르버트가 돌아왔어요. 이제 부상자 같은 경우는 계속 장기 부상 중에 있는 이제 TJ 워렌 뭐 있고, 브록던이 물론 GTD에 떠 있긴 하지만 르버트가 돌아오고 샌안토니오전 상당히 경기력이 좋아졌다. 경기 시종일관 그냥 샌안토니오를 압도했어요. 사실 샌안토니오 이번 시즌 물론 당연히 성적은 안 좋은데 그렇게 시종일관 압도당하는 경기를 보였던 것 같진 않거든요. 보통 4쿼터에 많이 좀 무너지거나 그랬던 경기들이 많은데, 인디애나가 그냥 브록던 없이도 시종일관 압도했고, 이거 브록던이 어쨌든 나온다면 저는 인디애나 개꿀 경기 같고요. 브록던이 나오면, 근데 기본적으로 안 나와도 저는 마인까지 보고, 어쨌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들이 조금 더 해줘야 돼요. RJ 바렛이 좀 이번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포니에나 뭐 캔바 워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뉴욕에서 공격적으로 그래도 좀 득점을 올려주고 있긴 해요. 특히나 이제 또 노엘이 돌아온다면 이제 센터진이나 뭐 이렇게 뎁스가 좀 늘어날 것 같고, 데릭 로즈도 어쨌든 있잖아요. 전력적으로 분명히 있는데 뉴욕이 그래도 수비가 지난 시즌만큼 안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을 쓰고 있잖아요. 당연한 결과예요. 수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디애나가 지난 시즌 샌안토니오전에 브록턴이 없이도 공격적으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쨌든 이제 공격 쪽에는 일가견이 있는 리칼라이 감독이 인디애나로 왔잖아 이번 시즌. 조금씩 초반에는, 아직도 초반이지만 시즌 초반에는 좀 마무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아쉽게 졌다면은, 저는 이제는 브록턴 르버트가 돌아왔고 브록턴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디애나가 점점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을 팀이 아니다. 그리고 뉴욕이 최근 흐름이 수비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랜들이 결국 조금 살아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인디 마인승 1.5면 그냥 마인승 보고요. 그리고
218.5 정도면은 저는 오바 쪽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둘 다 괜찮아 보여요. 인마옵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인디애나가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득점, 좀 한 120점까지도 보는데 어쨌든 110점 이상 초소해 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뉴욕도 인디애나 어쨌든 이번 시즌 자체에는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RJ 바렛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캔바도 지난 토론토전은 제가 부진할 줄 알았는데 그때도 야투가 나쁘지 않았어요. 랜들도 3점 야투가 좀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오바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넘어가고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이 경기에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좀 아쉽긴 한데 또 데니 그린하고 이제 토바이스 해리스가 아웃이에요. 어쨌든 근데 지난 경기에서 사실 엔비드까지 빠진 상태에서, 데니 그린 뭐 해리스 마찬가지고 엔비드까지 빠진 상태에서 포틀랜드를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 코트진이 그냥 주전이 다 빠지고도 포틀랜드를 코크마즈 이런 애들이 잘 해주면서, 니앙이나 드러몬드의 활약도 좋았고 잘해주면서 잡아냈고, 사실 시카고가 해볼 만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 빠졌잖아요. 어쨌든 주전들이 빠져있고 풀라인업인데, 코비 하이트가 물론 빠진 게 좀 론조볼 백업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카루소가 있고 도순무라는 뭐 또 신예가 올라오고 있고, 뭐 시카고도 해볼 만한 건 분명 맞는데, 저는 그래도 필라델피아 쪽을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시카고가 분명 지난 보스턴전에 4쿼터에 대역전승을 거뒀다곤 하나, 사실 저는 그 경기 물론 시카고가 되게 잘했어요. 4쿼터에 라빈도 잘해줬고 특히나 드로잔이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얘네들도 기본 값을 다 해주면서 좋은 활약이었긴 한데, 그거 4쿼터에 시카고가 그렇게 역전한 거는 시카고가 물론 잘해서 역전했지만 사실 보스턴이 그냥 자멸했다.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스마트가 또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을 약간 저격을 했고, 팀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 드로잔이 지난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4쿼터에 드로잔에 대한 수비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로잔이 오늘 경기도 잘해주고 최근에 너무 좋은데 드로잔을 저렇게 오픈을 계속 냅둔다고 하면 그냥 드로잔한테 3점, 2점, 3점 계속 빵빵 두들겨 맞으면서 라비안한테 그리고 리머텍에 계속 당하고, 이기 때문에 보스턴이 그냥 수비적으로 그냥 완전 선수들이 그냥 못 갔다 그냥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벌였던 경기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빠진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지금 여기 이름 써있는 선수들 모두가, 엔비드만 물론 조금 이름값에 비해 아쉽긴 하지만 여기 있는 선수들이 다 자기 몫을 다 해주고 있는 걸 봤을 때,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벤 시몬스 사건으로 팀원 전체적으로 똘똘 뭉쳐있고, 시카고가 분명 지난 보스턴전에 역전승을 했지만 한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필라 쪽을 보긴 하는데, 어쨌든 프론트 코트진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막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닌데, 사실 토바이스 해리스만 그냥 딱 띄워줘도 그냥 이거 필라가 웬만하면 이긴다고 넘어가겠는데, 데니 그린이야 뭐 사실 브루클린전에 워낙 삽도 퍼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놈이라. 그런데 해리스의 아웃이 좀 아쉽긴 하다. 근데 어쨌든 저는 필라델피아 승 봅니다. 필라 이겨줄 거라고 생각해요. 리스크는 있지만 1.5 마인 볼게요. 1.5 마인. 좀 마인 승. 워싱턴 대 토론토, 이거는 기준점이 생각보다 좀 높게 잡혔어요. 핸디 기준점이. 사실 승패는 저는 조금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아이고 시약함 반즈 아웃. 어쨌든 간에 뭐 워싱턴도 레이커스의 유산들 뭐 KCP, 쿠즈마, 헤럴 이런 선수들이 워싱턴 오니까 귀신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브루클린에서 뭐 온 디니드도 좋고 뭐 브래들리 빅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벤치와 주전 라인업의 조화가 나쁘지 않은 팀이에요. 어쨌든 하치무라는 계속해서 빠져있고, 주사위의 상징 베르탄스 뭐 못 던질 때는 벽돌만 던지지만 잘 던질 때는 3점 기가 막히게 넣는 선수인데 어쨌든 아웃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베르탄스가 어쨌든 아웃이 된 건 사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일지는 절대 몰라요. 얘가 뭐 잘 던질지 못 던질 때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웃이 돼 있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강한 좀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팀이 제가 생각엔 토론토가 약팀으로 분류되기에는 좀 그래도 무리가 있어요. 물론 시작한 반지라는 좋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무리는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보는데,
어쨌든 사실 워싱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전했던 경기들을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좀 야투 성공이 뒷받침이 돼 있었어요. 사실 디니디도 뭐 3점에 그렇게까지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고, 뭐 칼 쿠즈마나 KCP도 레이커스에서 보여줬던 거에 비하면은 좀 뽀록 3점 이 뽀록 3점이라고 얘기가 좀 그런데, 좀 말도 안 되는 터프샷 3점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주고 있다. 근데 어쨌든 토론토는 수비가 좋은 팀이고, 특히나 이제 또 주사위 베르탄스가 빠졌기 때문에 베르탄스가 또 한 10몇 득 20득도 넣어줄 수 있잖아요. 뽀록 터지면은. 그런 부분도 좀 제거를 했고, 몬트레즈 헤럴도 어쨌든 토론토가 프론트 코트진의 수비는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또 얼만큼 이제 득점을 해줄지 모른다고 봤을 때 220점은 제가 볼 때 좀 높지 않나 싶어요. 언더 봅니다. 승패는 저는 토론토 쪽 그냥 옆에 나올 것 같은데 하고 보고 싶은데, 어쨌든 얘네가 3점이 좀 안 들어가 준다면은. 근데 사실 빌도 그렇고 뭐 여기 3점이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는 선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워싱턴이 이번 시즌 몇몇 경기들에서 말도 안 되는 3점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좀 안 터진다면 토론토가 이겨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더 쪽에 조금 더 보이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멤피스 대 덴버. 이 경기도 제가 지난 한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번 맞대결이 있었죠. 그때 제가 멤피스 승을 받고, 멤피스는 전체적으로 다 1인분씩 해줄 수 있는 자원이고 팀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은 팀이에요. 이 팀이 그러니까 잘했을 때와 못했을 때의 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팀이거든요. 덴버는 어쨌든 간에 이 주사위를 던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뭐 마포주 같은 선수들, 뭐 제프 그린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그 주사위가 1위 뜨고 있다. 주사위가 6위 뜨면은 뭐 미쳐 날뛰겠지만 계속 1위 뜨고 있어요. 지난 멤피스 전에도 제가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리면서 덴버가 최근에 안 터지는데 그거 덴버 터질 거 있고 덴버 좀 보는 거 쉽지 않다. 그냥 멤피스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니까 덴버 쪽이 조금 터지더라도 멤피스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 덴버가 엄청 터지지 않는 이상은 멤피스가 할만하다 하고 멤피스 승 봤는데, 덴버가 그냥 안 터지면 그냥, 이때 덴버가 3점 성공률이요 38개 던져서 9개 넣었어요. 23.7%예요. 절대 못 이겨요. 오늘도 이렇게 던지면 절대 못 이기는데, 어쨌든 이게 또 나눠 먹기잖아요. NBA 같은 경우 이제 나눠 먹기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좀 그리고 진짜 슬슬 좀 터질 때가 되긴 했어요. 너무 안 터져도 좀 너무 안 터지고 있는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나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나눠 먹기도 있고, 좀 덴버가 어쨌든 주사위라는 그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멤피스를 지난 경기보다도 배당이 내려가 멤피스를 찍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쫄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배팅은 안 할 것 같은데 덴버 쪽 볼게요. 덴버 주사위 한번 터질 때 됐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 경기도 제가 분석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덴버가 그냥 주사위 던져서 뭘가 뜨냐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덴버 쪽 보고요. 미네소타 대 클리퍼스 경기도 대표적인 자멸팀이죠. 미네소타. 베벌리가 오늘 경기 나올 것 같고요. GTD에서 뭐 아웃이 뜨지 않는다면은. 디안젤로 러셀이 지난 경기 아웃이 됐습니다. 부상으로 이제 빠져 있고, 어쨌든 간에 디안젤로 러셀이 초반에는 좀 얘 맞나 싶었지만 야투감이 점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거에 비해, 베벌리가 나온다면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베테랑이고 충분히 수비적으로도 어떤 부분으로든 해줄 수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베벌리가 벤치에 있고 디안젤로 러셀이 선발 주전 라인업에 포함되는 게 미네소타의 베스트인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벤치에 맥러플린 이런 애들이 출전 시간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둬야 되는데, 지금 미네소타는 포인트 가드 포지션이 제 생각에는 믿을만하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난 경기도 러셀 빠지자마자 자멸이 시작됐고 그냥 그대로 자멸해 버렸어요. 물론 클리퍼스 역시도 뭐 레지 잭슨이나 뭐 블레스 이 가드진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어쨌든 벤치에 뭐 루크 캐너드가 점점 그 슈팅에 대한 감각이 올라오고 있고, 티렌스만은 여전히 항상 잘해줘요. 항상 좋은 허스를 바탕으로 잘해주고 있고, 또 이제 뭐 센터 쪽 자원이 이제 빅맨인 뭐 할텐스테인 같은 선수들이 밑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오고 있다.
거기에서 또 폴 조지가 레너드가 없는 가운데, 카와이 레너드가 없는 가운데 엄청난 또 자기 자신을 좀 증명해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봤을 때 이거 클리퍼스 역배주고 디안젤로 러셀 빠진다. 물론 앤서니 에드워즈, 타운스 이 옵션들이 굉장한 미네소타지만 그래도 이거 역배주고 하면은 분명히 이 포인트 가드 쪽에서 미네소타가 불안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베벌리도 어쨌든 불투명해져. 이거 베벌리 빠지면 그냥 클리퍼스 찍으시면 됩니다. 빠지잖아요. 그냥 묻지마 클리퍼스 찍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나온다 하더라도 불안감은 분명히 있다. 저는 클리퍼스 역배승 보겠습니다. 역배승 보고 언오버는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미네소타가 계속 홈에서 언더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더 쪽을 보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샌안토니오 대 댈러스. 댈러스는 슬슬 돈치치나 뭐 티마주, 뭐 레즈블록 이런 좀 득점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뭐 초반에 아예 마탱에 갔을 때보다 확실히 살아났어요. 특히 돈치치가 살아나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득점에 있어서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에는 뭐 포르징그스랑 클레버 4번 자원들이 다 아웃되면서 마이애미전에 이제 여기 잠시만요. 얘가 왜 빠져있어? 젤런 브런스. 요즘 너무 잘해주고 있는 이제 가드죠. 백업 가드인데 젤런 브런슨이 그때 나왔었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역시나 이제 공백을 느끼면서 특히나 이제 카일 라우리의 3점이 엄청나게 터져서 말도 안 되는 3점 성공이 있었다. 그게 아니었으면 댈러스는 제가 볼 때 지난 마이애미랑 좀 비볐을만 해 보여요. 그러니까 마이애미 쪽에서 3점이 좀 진짜 잘 들어갔어요. 덩컨 로빈슨도 꾸준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2개밖에 안 던지겠는데 2개 다 넣었고 거의 그랬던 경기고, 제 생각에는 이거 빠진 거 치고는 댈러스가 지난 마이애미전에 상당히 그래도 좀 해줬다. 샌안토니오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더마 드로잔의 공백이 분명히 확실히 느껴져요. 경기를 보면은 이거 드로잔 있었으면 지난날 이겼을 수도 있겠는데 싶었던 경기 올 시즌에 제가 볼 때 몇 번이나 있어. 드로잔 있었으면은. 근데 없기 때문에 끝발이 딸린다. 얘네는 끝발이 딸리는데 댈러스는 지금 누가 있다? 루카 돈치치가 있잖아요. 항상 이제 물론 초반에는 좀 이거 돈치치 살쪄가지고 마탱이 간 것 같은데 싶었지만 뭐 당연히 살아날 거라고 저는 봤었는데 뭐 최근 경기를 돈치치 뛰는 거 보면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댈러스 쪽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댈러스 승. 지금의 샌안토니오는 뭐 잘 비빌전정 승리를 챙기기에는 뭔가 좀 2% 아쉬운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이에요. 뭐 얘네가 뭐 학살당하거나 막 그런 것까진 모르겠는데 얘네가 세난 승리 챙기기에 뭐 2%가 딱 부족하면서 조미료 안 들어간 뭐 요리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랄까. 어쨌든 그리고 지난 인디애나전에서도 탈탈 털렸어요. 그냥 시종일관. 인디애나 그냥 시종일관 탈탈 털었기 때문에 경기력 면에서도 뭐 댈러스 지금 좀 살아난 댈러스가 충분히 이겨줄 걸로 저는 봅니다. 골든 스테이트 대 샬럿 호네츠. 이 경기는 굉장히 재밌을 매치업이죠. 샬럿이 요즘 경기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골스도 뭐 너무 재밌게 경기를 하고요. 이 경기는 솔직히 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샬럿에 있어서 좀 PJ 워싱턴, 이슈 스미스는 이제 항상 자기 몫을 해줄 수 있는 라멜로의 이제 백업 포인트 가드고 항상 잘해줘요. 얘는 어느 정도는 기본 이제 패싱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우브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약간 좀 주사위형 선수고, 뭐 PJ 워싱턴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하지만 폭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살아나고 있어요. 벤치 자원들이 그 부분에서 좀 걸린다. 주전들 대결에서는 샬럿이 제가 볼 때는 좀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골스 같은 경우에는 커리가 지금 4쿼터에 부진을 계속해서 커리 하면 이제 클러치 4쿼터에 그냥 말도 안 되는 터프샷 3점을 그냥 꼽아 버리는. 근데 이번 시즌 지금까지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몇 경기째 4쿼터에 득점이 아예 없어요. 득점이 없고 조던 풀이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를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조던 풀 같은 유형은 이제 자신감 있게 해야지 그
역할이 더 빛이 나는데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위긴스 같은 경우도 항상 좀 소극적인 모습. 어, 물론 벤치에 뭐 데미안 리, 뭐 이고달라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기세가 좀 무섭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배당 대비 메리트는 그렇게까지 있는 경기는 아닌데 찍는다면은 그 찍는 배팅의 그 기대치는 양 팀에 대한 기대치는 그래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쪽에 좀 더 있지 않나 싶어요. 배당 메리트는 없는데 기대감 사람들이 갖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면에서는 골수 쪽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어쨌든 골수 쪽이 좀 그래도 빅맨진이 이제 골밑 좀 약한데 뭐 플럼리 정도는 막 충분히 막죠. 샬롯도 골밑 좋은 선수들은 플럼리가 물론 1인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긴 한데 골수 털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리스크를 좀 제거하고 하면은 음 그래도 저는 골수 쪽을 좀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는 모르겠어요. 일반 승만 보고 넘어갈게요. 좋아 보이는 것까진 모르겠는데 이제는 진짜 사코트 해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렇게 보고요. 다른 경기들에 대한 뭐 코멘트를 살짝 드리자면은 보스턴 셀틱스는 어쨌든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사실 보스턴이 원정 경기잖아요. 올랜도. 이거 올랜도 아니고 다른 팀이었으면 저 반대 봤을 건데 올랜도라서 패스했습니다. 보스턴은. 그러니까 팀원 간에 어쨌든 호흡적인 문제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감독도 팀원들 약간 저격했어요. 우리 팀 그 선수들이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런 상황에서 1.27 먹자고 이거 간다? 저는 좀 안 갑니다. 차라리 안 가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이나 애틀란타는 이제 요거는 애틀 쪽에 GTD가 상당히 많이 떠 있어요. 누구야? 트레이 영이나 뭐 보그다노비치, 뭐 존 콜린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GTD에 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브루클린의 흐름이 나쁘지도 않고 얘네가 어쨌든 GTD에 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거 1.2구면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배당 떨어지고 찍기보다는 그냥 오늘 해축이나 뭐 다른 거 엮어서 가든가 아니면 NBA 갈 때 좀 갈만해 보여요. 브루클린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세크 경기 제가 안 했죠. 요거는 세크 어쨌든 백투백이고 뉴올이 잉그램 안 나오긴 하는데 저는 세크 1.3은 좀 못 찍겠어요. 그래도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팍스가 오늘 경기 뭐 유타한테 제가 유타 많이 좋아 보인다 했는데 사실 핑계가 아니라 심판 콜이 좀 미쳤어요. 심판이 거의 편파 판정 제대로 해가지고 근데 NBA는 콜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계속 보는데 와 말도 안 되는 콜을 계속 해가지고 이거 마인 절대 없다 이렇게 되면 그냥 싶어서 한 3쿼터 중반부터 그냥 이거 마인 없다 심판 콜 보고 그런 걸 느꼈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오늘도 세크 그냥 개박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팍스 1옵션인 팍스가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고 뉴올도 뭐 잉그램이 빠져있긴 한데 1.3 주면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패스를 했고 이런 거 갈 바에 그냥 인디애나 찍고 말지. 그래서 패스를 했고 아무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NBA 경기가 있죠. 몇 경기 있지? 4경기밖에 없네요. 어쨌든 내일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